2026년 1월 7일 머니픽 코리아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2026년 1월 7일 기준으로 월가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코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보는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야후 파이낸스 등의 크립토 정보를 분석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3가지 뉴스와 2가지 데이터만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하나로 결론을 한 줄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코인 자체가 갑자기 좋아져서 오른 날이라기보다 전통 금융이 코인을 정식 상품처럼 다루기 시작한 신호, 달러 흐름이 만드는 큰 시장 분위기, 그리고 파생거래가 만드는 단기 흔들림이 한꺼번에 섞인 날이라서 추격 매수보다 관찰이 유리한 날입니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조건을 먼저 정하고 내 계좌가 한 번의 흔들림에 깨지지 않게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3가지 큰 뉴스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대형은행이 비트코인과 솔라나 같은 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상장 상품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상장 상품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인을 사려면 거래소에 가입하고 비밀번호 관리하고 보안 신경 쓰고 지갑을 만들거나 옮기는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상장 상품 형태가 늘어나면 그런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주식 사듯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린이 관점에서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코인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코인을 사는 방법이 더 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름이 알려진 대형 금융사가 이런 상품에 직접 나서면 시장은 제도권이 코인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더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면 바로 그럼 폭등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은 신청했다고 바로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신청, 심사, 승인, 출시, 판매, 그리고 실제 자금 유입이라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뉴스는 단기 급등 신호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돈의 통로가 더 굵어질 수 있는지 관찰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즉, 오늘은 바로 가즈아가 아니라 이 통로가 실제로 열리고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자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달러 이야기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달러가 왜 중요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핵심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가격은 보통 달러 기준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시장의 돈이 달러 쪽으로 쏠리면서 위험 자산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 달러가 약해지면 시장이 달러로만 도망가기보다 위험 자산도 섞어보자는 분위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약해진다고 무조건 코인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코인을 정식 상품으로 넓히려는 소식이 같이 나오면 시장은 더 쉽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코인이 오른 이유가 코인 내부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달러와 주식, 분위기가 같이 밀어주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코인 차트만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정말 코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달러 흐름과 주식 분위기가 만든 큰 흐름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상승을 보고 따라 샀다가 달러가 갑자기 강해지는 순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뉴스의 실전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코인만 보지 말고 달러 흐름을 같이 보라. 이것만 해도 코린이의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2026년이 규칙을 만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장 오늘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뉴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는 이런 제도와 규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구조 규칙입니다. 어떤 코인이 주식처럼 규제를 받는 성격인지, 상품처럼 취급되는지, 거래소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같은 큰 틀입니다. 둘째, 달러처럼 쓰이는 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셋째, 세금과 신고 체계 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큰돈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2026년은 코인 시장이 그냥 동네 장터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더 정식 시장으로 바뀌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뉴스도 많고 시장도 흔들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규칙이 잡히는 방향으로 가면 제도권 돈이 들어오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뉴스는 오늘 가격 맞히기보다는 제도권이 어떤 방향으로 길을 까는지를 관찰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뉴스 3개를 봤으니 데이터를 2개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머니핏은 뉴스를 믿고 베팅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데이터로 확인하면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파생 변동성입니다. 파생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빚을 내서 크게 베팅하는 거래가 많이 쌓여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같은 정산 구간이 오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위험을 줄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현물 가격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파생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언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흔들림을 증폭시키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생 데이터 판정은 중립 이상, 즉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정산과 조정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갑자기 위로든 아래로든 쏠리는 움직임이 더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초보자가 하면 가장 위험한 행동은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 사는 추격 매수입니다. 흔들림이 큰 날에는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흔들려서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파생 데이터가 주는 초보자 행동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격 매수 금지, 손절과 감당 범위를 먼저 확정, 그리고 포지션 크기를 먼저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현물 수급,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상장 상품, 즉 코인을 주식처럼 살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그 통로로 들어오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여기서 초보자 관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통로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 시장이 급락할 때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다가 꺾이면 반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데이터 판정은 완화, 즉 긍정적으로 둘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하루로 단정하지 말고 흐름으로 보라는 겁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하루 숫자만 보고 흥분하거나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데이터가 주는 행동 원칙은 유입이 이어지는지 추세로만 확인하고 하루 수치에 흥분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제 코린이 보호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코린이가 손해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뉴스 보고 바로 따라 사는 추격 매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장 상품 이슈, 달러 흐름, 파생 정산 같은 재료가 섞인 날은 장중에 흔들림이 커질 수 있어서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흔들려 멘탈이 깨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날 코린이가 이득 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포지션을 줄이고 조건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비중을 줄인다. 정산 구간에는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다처럼 조건 2개만 정해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버핏 렌즈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핏이 코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아닙니다. 버핏의 투자 판단 방식으로 오늘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해 가능한가?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통 금융이 코인을 정식 상품으로 편입시키는 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달러 흐름이 만드는 큰 시장 분위기와 파생, 정산이 만드는 단기 흔들림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가치가 어디서 생기나입니다. 오늘 뉴스는 단기 가격 자극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칙과 통로가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 손실 리스크입니다. 오늘의 영구 손실 리스크는 레버리지로 과하게 들어가서 한 번의 흔들림에 계좌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건 방향이 맞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동 결론은 관찰이 기본값입니다. 확신으로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내 조건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찰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서 시장이 위험의 피로 기울면 비중을 줄입니다. 그리고 정산 구간처럼 파생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아주 쉽게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장 상품 관련 추가 속보가 있는지, 신청해서 승인과 출시 일정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둘째, 그 통로로 들어오는 돈이 하루 반짝인지, 며칠 이어지는 흐름인지 봅니다. 셋째, 달러가 계속 약한지, 다시 강해지는지 봅니다. 넷째, 정산 구간 전후로 흔들림이 커지는지 봅니다. 다섯째, 2026년 규칙 만들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여섯째, 초보자 금지룰 하나를 매일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격 매수 금지, 레버리지 금지, 비중 상한 설정 같은 것 중 하나만 고정해도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오늘 맺은 말로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통 금융이 코인을 정식 상품으로 편입시키는 신호가 커지는 동시에 달러와 파생 요인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머니픽 결론은 관찰입니다. 확신을 키우는 날이 아니라 내 조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어디입니까? 댓글에 한 단어로만 남겨주세요. 내일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하나를 골라서 코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